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끝없는 내전과 대지진으로 모두가 포기했던 나라. 미얀마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총을 겨누던 분쟁 지역 아이들이 단 2주 만에 친구가 된 이유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한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땅바닥에 한글을 적으며 웃기 시작하자 상황이 역전됐어요. 결국 미얀마 군정부 장군까지 무릎 꿇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70년 전 한 줌의 쌀로 맺어진 한국과 미얀마의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해밀턴입니다. UN 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대표예요. 2025년 3월 28일. 그날 만달레이 상공을 날던 헬기 안에서 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 3층까지 주저앉아 있고 도로 한가운데 깊이를 알 수 없는 균열이 뻗어 있었습니다. 규모 7.7. 1912년 이후 113년 만에 최대 지진이었죠. 옆자리 직원 탄윈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피난민들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 걷고 있었어요. 같은 방향인데도 서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캠프까지 차로 20분. 창밖으로 무너진 건물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치우고 있었지만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캠프 입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땀과 먼지, 소독약이 뒤섞인 냄새. 흰색 텐트들이 축구장 5개는 될 만한 공터에 빼곡했습니다.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3,000명쯤 됩니다. 절반이 아이들이고요. 탄윈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텐트 사이로 아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10살쯤. 혼자 쪼그려 앉아서 막대기로 땅을 긁고 있었어요. 네모 하나, 삼각형 지붕. 집 그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니? 엄마 아빠는? 몰라요. 땅이 흔들렸어요. 엄마 손잡고 있었는데 놓쳤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티아모.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1,500명이에요. 부모를 못 찾은 애들만요. 탄윈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캠프를 계속 둘러봤어요. 의료 텐트 앞에는 줄이 20m 늘어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3명뿐. 약은 이틀치 남았대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섰는데 이상했어요. 2줄이었습니다. 한쪽은 왼쪽 텐트로, 다른 쪽은 오른쪽 텐트로. 왜 따로 줄 서요? 군정부 지역 애들하고 반군 지역 애들이요. 섞으면 싸워요. 한 아이가 잘못해서 반대편 줄로 갔습니다. 밀려났어요. 저리 가. 너네 줄 저쪽이야.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줄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나라 아이들인데? 탄윈이 한숨을 쉬었어요. 부대표님, 미얀마가 옛날엔 잘 살았대요. 1950년대예요. 아시아의 쌀창고라고 불렸대요. 다른 나라들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임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 목록. 식량 3톤, 의약품 200박스, 의사 12명, 간호사 30명, 텐트 500동, 담요 2,000장.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탄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대표님, 내일 한국에서 누가 온대요. 누구요? NGO 사람이요.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 한대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자 교육이요? 아이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제대로 없는데. 내일 5분만 만나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텐트들 사이로 아이들이 보였어요. 뛰어노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티아모의 텅 빈 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70 가까워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기훈이라고 합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클레어 해밀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교육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캠프를 둘러봤거든요. 그럼 왜 오셨나요? 한기훈 대표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아이 둘이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1952년 서울이에요. 제 어머니하고 삼촌입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뼈만 남아 있었어요.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쟁 중이었어요. 사람들은 굶어 죽었죠. 그때 미얀마가 쌀을 보내줬습니다. 5만 달러어치. 우리 어머니가 평생 말씀하셨어요. 미얀마 쌀 아니었으면 우리 남매 다 죽었을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훈 대표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글을 가르쳐서 뭐가 달라지나요? 한기훈 대표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틀었어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갈색 피부, 검은 머리. 땅바닥에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서로 웃으며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시리아 캠프예요. 쿠르드족 아이들하고 아랍 아이들. 처음엔 서로 안 섞였죠. 그런데 한글을 같이 배우면서 달라졌어요. 왜요? 한글은 쿠르드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니니까요. 둘 다에게 새로운 언어였죠. 중립적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서로 미워해요. 한기훈 대표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서 서로 째려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 계속 저렇게 살게 하실 건가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루만 기회를 주세요. 1시간만요.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아이들만 더 상처받아요. 실패 안 합니다. 단호했어요. 그 눈빛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티아모가 다른 아이한테 밀리고 있었어요. 너 반군 지역 놈이지. 우리 동네 불지른 놈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티아모가 울고 있었습니다. 한기훈 대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부대표님, 저 아이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요. 맞습니다. 근데 미움받고 있죠. 이게 계속되면 저 아이도 미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1시간. 단 아이들이 싫어하면 바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훈 대표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나가고 탄 윈이 들어왔어요. 부대표님, 진짜 하시게요? 응. 근데 믿어지지 않아. 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티아모를 찾아갔습니다. 텐트 앞에 앉아서 또 땅에 집을 그리고 있었어요. 티아모, 내일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야. 와볼래? 티아모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어요.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기훈 대표가 캠프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흰 분필 한 상자하고 작은 사탕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0명쯤. 하지만 확실히 나뉘어 있었어요. 왼쪽엔 군정부 지역 아이들 12명, 오른쪽엔 반군 지역 아이들 8명. 3m 간격. 한기훈 대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땅바닥에 분필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동그란 머리, 네모난 몸통, 3개의 다리. 오징어. 1m 크기로 그렸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다가왔어요. 호기심이 경계심을 이겼죠. 티아모도 보였습니다. 제일 뒤에서 목을 길게 빼고 있었어요. 한기훈 대표가 일어나서 오징어 그림을 한 발로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깡충깡충. 아이들이 키득거렸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기훈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뛰었습니다. 중간에 비틀거렸지만 끝까지 갔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들이 줄을 섰어요. 군정부, 반군 구분 없이. 그냥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놀이가 30분쯤 계속됐어요. 아이들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캠프에 울렸어요.
3주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한기훈 대표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모였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땅에 다시 무언가를 썼습니다. 오징어. 한글로.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기훈 대표가 자기가 쓴 글자를 가리키고 오징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챘어요. 글자라는 걸. 티아모를 불렀습니다. 티아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한기훈 대표가 땅에 썼습니다. 티아모. 티아모의 입이 벌어졌어요. 자기 이름. 처음 보는 문자로 쓰인 자기 이름.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자기 이름도 써달라고 손짓했어요. 한기훈 대표가 하나하나 물어보고 썼습니다. 아웅, 민틴, 쩌쩌, 소피아. 땅바닥이 한글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이름 앞에 쪼그려 앉아서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어요. 군정부 지역 아이 하나가 반군 지역 아이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읽어보려고 했어요. 틀렸죠. 옆에 있던 아이가 웃으면서 고쳐줬습니다.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둘이 같이 소리내서 읽었어요. 점심시간. 식사줄에 아이들이 섰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티아모 옆에 군정부 지역 아이가 섰습니다. 어제 같았으면 밀쳐냈을 텐데. 저는 2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탄윈이 옆에 왔습니다. 부대표님, 저 거 진짜예요? 대답 안 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텐트를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자기 이름을, 친구 이름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에 캠프로 갔어요. 한기훈 대표보다 먼저 가서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광장에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명은 됐어요. 스스로 오징어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기훈 대표 없이. 더 놀라운 건 섞여 있다는 거였어요. 군정부, 반군 구분이 없었습니다. 팀을 나눌 때도 그냥 번갈아 가며 섰어요. 티아모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종이 쪼가리.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자기 이름, 친구들 이름, 오징어, 달구지. 밤새 연습한 흔적.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한기훈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오늘은 뭘 가르쳐 주냐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큰 천을 펼쳤어요.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아이들이 천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70명쯤 됐어요. 어제보다 20명이 늘었죠. 한기훈 대표가 땅에 썼습니다. 기쁨, 슬픔, 화, 사랑. 그리고 색깔을 매칭했어요. 노란색 옆에 기쁨, 파란색 옆에 슬픔, 빨간색 옆에 화, 분홍색 옆에 사랑. 아이들이 색연필을 받았습니다. 천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노란 애를 그렸습니다. 옆에 한글로 기쁨. 어떤 아이는 파란 눈물을 그렸어요. 옆에 슬픔. 티아모는 분홍색 하트를 그렸습니다. 크게. 그 안에 한글로 사랑. 서툰 글씨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그림이 끝나고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편지 쓰기 시간.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필을 잡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쓸까? 10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편지가 완성됐습니다. 군정부 지역 아이가 썼어요. 반군 지역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받은 아이가 읽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너는 내 친구야. 미안해. 답장을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다시 건넸습니다. 나도 미안해. 고마워. 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안았습니다. 꼭. 다른 아이들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한글로. 점심시간. 식당 텐트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티아모가 다른 아이 그릇에 자기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제 티아모를 밀쳤던 아이였습니다. 저녁에 한기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둘이 캠프를 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기훈 대표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닙니다. 달이에요.
한글이라는 다리로 저 아이들이 서로에게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썼습니다. 본부에 보낼 거였어요. 미얀마 캠프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 3일차 참여 아이 70명, 군정부와 반군 지역 아이들 간 적대감 현저히 감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적인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참여 아이 수가 150명을 넘어섰어요. 캠프 아이들의 절반이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했어요. 한기훈 대표가 큰 천을 여러 장 가져왔거든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아이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150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았어요. 이제는 누가 어디서 왔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기훈 대표가 천들을 펼쳤습니다. 각 색깔 위에 한글을 썼어요. 파란 천에는 슬픔, 노란 천에는 기쁨, 빨간 천에는 화, 분홍 천에는 사랑.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끌리는 천으로 갔어요. 노란 천에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80명쯤. 기쁨을 선택한 아이들이었죠. 색연필을 받아서 천 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해, 꽃, 나비, 웃는 얼굴. 파란 천에는 30명쯤. 슬픔을 선택한 아이들. 눈물, 비, 무너진 집을 그렸어요. 빨간 천에는 20명. 화를 선택한 아이들. 불, 부서진 것들, 주먹을 그렸습니다. 분홍 천에는 20명. 사랑을 선택한 아이들. 하트, 가족, 손을 잡은 사람들을 그렸어요. 티아모는 분홍 천에 있었습니다. 큰 하트를 그렸어요. 그 안에 작은 사람 셋. 엄마, 아빠, 티아모. 옆에 한글로 사랑.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천들이 완성됐어요. 한기훈 대표가 캠프 중앙에 걸었습니다. 나무 기둥 4개에 바람에 펄럭였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구경했습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고 울고 안아줬어요. 오후에는 편지 쓰기. 이번엔 한기훈 대표가 공책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 각자에게 하나씩. 아이들이 공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한글로. 이제는 훨씬 능숙해졌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든. 가족, 친구, 하늘에 있는 사람들. 티아모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요. 친구들이 생겼어요. 한글을 배웠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가득했어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해. 너를 미워했어. 근데 너는 나쁜 애가 아니었어. 친구하자. 받은 아이가 읽고 울었어요.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너를 미워했어. 근데 이제 안 미워해. 친구. 두 아이가 포옹했습니다. 주위 아이들이 박수쳤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 텐트가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웃었거든요. 한 아이가 친구에게 외쳤어요. 사랑해요.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한국말을 쓰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한기훈 대표가 가르쳐 준 거였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날 밤 한기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둘이 캠프를 걸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분을 아시죠? 한기훈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백성을 사랑해서래요. 글을 몰라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고. 그 사랑이 600년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 별빛처럼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텐트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개인 일기. 오늘 나는 기적을 봤다. 언어가 마음을 이어주는 걸 봤다. 한글이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걸 봤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현지 기자 한 명이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의 오징어 놀이를 촬영했어요. 한글 이름표를 단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노는 모습. 그 영상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하루 만에 100만, 일주일 만에 10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한글의 힘인가요? 미얀마 아이들이 한국놀이를 하다니. 눈물이 납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2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진이었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수지 작가래요.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수지 작가가 한글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지 작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쓴 드라마가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걸 본 건 처음입니다.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오징어 놀이를 하고 한글로 이름을 쓰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이수지 작가가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는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얀마 군정부 책임자가 캠프를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긴장했어요. 방문 당일, 검은 차행렬이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군복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틴 아웅 장군.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한글 수업 중이었죠. 틴 아웅 장군이 지켜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한참을 티아모가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로 인사했어요. 장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한글로 친구랑 편지를 써요. 그러면 마음이 통해요. 장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티아모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저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니? 티아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장군이 따라 썼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장군이 일어섰어요. 이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공식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다른 캠프에도 확대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얀마 정부 난민 캠프 한글 교육 프로그램 공식 지원. 한글이 미얀마의 평화를 가져오다. 세계 언론이 캠프로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아이들을 비췄어요.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 함께 웃는 아이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한기훈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아닙니다. 이건 한글의 힘이에요. 아이들의 힘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미얀마가 한국에 보낸 쌀의 힘이기도 하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캠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온 아이들에게. 티아모가 선생님이 됐어요. 12살 소년이 8살 아이들을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 땅에 글자를 썼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따라 썼어요. 잘했어요. 티아모가 칭찬했습니다. 꼭 한기훈 대표처럼. 캠프 한쪽에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거예요. 한글 잠호음과 함께 무지개, 나비, 꽃. 다른 쪽에는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한글 그림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기증받은 책들. 아이들이 돌아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서툴지만 또박또박. 옛날에. 한 아이가 읽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이 둘러앉았어요. 점심시간. 식당 벽에 한글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쓴 글씨로. 오늘은 밥하고 야채예요.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군정부 지역, 반군 지역 구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냥 친구들. 오후. 새로운 아이 가족이 캠프에 도착했어요. 지진으로 집을 잃은 가족. 티아모가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해요. 한글로 쓴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금방 친구 될 수 있어요. 새로 온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티아모를 봤습니다. 하지만 티아모의 미소를 보고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저녁. 캠프 중앙에서 작은 공연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거였습니다. 무대에 아이들이 올라갔습니다. 한글 노래를 불렀어요. 가하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관객석 어른들이 박수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티아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한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친구가 됐어요. 처음엔 서로 무서웠지만 이제는 가족이에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기훈 대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한글 교육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글은 도구였을 뿐이에요. 진짜 변화를 만든 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한기훈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어준 건 한글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프를 걸었습니다. 텐트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텐트를 들여다봤습니다. 4명의 아이가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렇구나. 고마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름다웠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서 있었어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연단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들, 저는 오늘 미얀마에서 일어난 기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70년 전 미얀마는 한국에 쌀을 보냈습니다. 전쟁으로 굶주린 한국 국민들에게요. 그 쌀이 이제 한글이라는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도구였어요. 분쟁 지역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달이었습니다. 대표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군정부 지역 아이들과 반군 지역 아이들이 서로를 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함께 배우며 친구가 됐어요. 지금은 형제입니다. 영상이 계속 나왔습니다. 티아모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함께 노는 모습. 저는 제안합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UN 공식 평화교육 프로젝트로 채택해 주십시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도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UN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한글을 통한 평화교육 프로젝트 UN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한글, 세계 평화의 언어로. 미얀마에서 시작된 기적, 전 세계로.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날 기념식 초청. 서울로 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수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기훈 대표도 함께였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한기훈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미얀마에서, 시리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힘을 목격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적을 친구로 만드는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의 문자예요. 평화의 문자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미얀마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불빛들. 70년 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미얀마의 쌀로 연명했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티아모였습니다. 부대표님, 빨리 돌아오세요.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한글 가르쳐 주려고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티아모가 6명의 아이들 앞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미얀마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만달레이가 보였어요. 여전히 복구 중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맞았어요.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한글로 외쳤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로. 티아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대표님, 우리 이제 한글 선생님이에요. 다른 캠프에도 가르쳐 주러 갈 거예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캠프 중앙광장에 모였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함께 한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하나다라 마바사.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별들에게 닿을 듯이. 한기훈 대표가 옆에 섰습니다. 70년 전 한 줌의 쌀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한글이라는 형태로요. 네. 이제 이 한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평화의 언어로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한글이 만든 기적. 그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70년 전 미얀마가 한국에 보낸 사랑. 그게 한글이 되어 돌아온 것.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한글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티아모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적을 친구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었죠. 그날 밤 텐트에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썼어요. 미얀마에서 시작된 한글의 기적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한국이 만든 문자가 세계 평화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70년 전 한 줌의 쌀이 한글이 되어 돌아왔고, 이제 그 한글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캠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텐트마다 아이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죠. 미소가 번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환하게. 한글. 그 작은 글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